자, 우리 행문고 6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57쪽이고요. 이제 맞춤법 넘어갔죠. 맞춤법에서 소리와 관련해서 이제 된소리의 표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단어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음절의 표기 규칙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된소리로 발음되는 단어들 어떻게 적을 것인가 이건데요. 사실 1번 범주 있잖아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 같은 경우는요.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표기 자체 그냥 잘 나오는 걸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안쓰럽다 된소리로 표기하는 거고요. 어줍잖다 된소리로 표기하죠. 그 다음에 헬쓱하다 헬쑥하다 된소리로 표기하는 어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특히 헬쓱하다나 헬쑥하다 같은 경우는 우리 잘못 적는 형태, 그죠? 절대로 헬쓱하다라고 적지 않는다는 거. 사실 얘는 된소리 부분보다는 그죠? 헬쓱하다로 적지 않는다는 거,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2번은요 규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왜 된소리 대기 경험한 현상 중에 하나가 기역, 디귿, 비읍 즉 안울림 소리 뒤에 구두 벗어주는 무조건 뭐로 발음이 되나요? 된소리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한 건데 이런 거죠. 규칙 한번 보세요. 한 단어 안에서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날 때, 그죠? 이 앞 음절에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지 않으면 뭐로 적지 않는다?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연상하긴 편하죠. 겹쳐나지 않으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 겁니다. 이를테면 국수 같은 경우에 자 이거 배운 지 좀 됐기 때문에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 국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든 이렇게 적든 둘 다 발음은 어떻게 날 수밖에 없죠? 국수라고 날 수밖에 없죠. 왜요? 이렇게 적는다 할지라도요. 안울림 소리 다음에 구두버서주는 언제나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수라고 발음했을 때는요. 표기되는 형태를 1번, 2번 두 가지 형태로 그저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그러면 이럴 때 통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한 단어 안에서 기역 받침 다음에 된소리 음절이 나타날 때 수라는 된소리 음절 나타내죠. 근데 이 앞음절에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지 않으면 이를테면 수라는 된소리 음절이 앞 음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이 기역이나 비읍 받침 뒤에 된소리를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적는 겁니까? 이렇게 발음은 국수라고 하지만 표기할 때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법석 같은 경우도요. 자 이건 바로 해도 되죠. 법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음될 수밖에 없는데 비읍 받침 다음에 된소리 음절 썩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앞에 썩이라는 음절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비읍 받침 뒤 이 썩 된소리 음절을 된소리로 적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적을 때는 석 이렇게 적게 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게 깍둑이라든가 뚝배기라든가 욱신거리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거죠. 된소리로 발음되지만 기역이나 비읍 받침 다음에 그죠? 된소리가 나지만 앞음절에 같거나 유사한 음절이 없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그죠? 이것도 우리 연상할 수 있죠. 제가 한번 했던 거예요. 우리 억수라고 적을 때 위로 적어야 돼요? 아래로 적어야 돼요? 당연히 위로 적어야 되죠. 똑같은 원리. 발음은 억수라고 되지만 기역 받침 다음에 수라는 된소리 음절과 같거나 유사한 음절이 앞 음절이 없기 때문에 얘를 된소리로 적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적을 때는 이렇게 예사소리로 표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발음은 수라고 하고요. 자, 이것만 집중해서 나오는 문제가 좀 옛날 문제예요. 58쪽 한번 보시면 옳은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똑같은 원리죠. 보세요. 싹둑이라고 발음이 되지만 같거나 비슷한 음절 앞에 없기 때문에 이거 된소리로 적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깍둑이라고 했을 때 그죠? 깍둑 기역 받침 다음에서 뚝이라고 된소리 음절을 나타나지만 앞 음절에 같거나 유사한 거 없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적거렸다 같은 경우도요. 다 같은 원리죠. 북적이라고 발음되지만 지금 기역 받침 다음에 쩍이라는 된소리 음절과 같거나 유사한 게 앞에 북에 없기 때문에 이거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을 때는 이렇게요. 왁자지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앞부분이 문제가 되죠. 얘도 발음이 어떻게 돼요? 왁자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 기역 받침 다음에 자 된소리 음절 그리고 앞에 지금 같거나 유사한 게 없기 때문에 얘 된소리로 적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을 때는 이렇게 자로 적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억수 같은 것도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죠? 예.
된소리로 적으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키워드 22 해가지고요. 맞춤법 소리와 관련되는 거에서 두음 법칙에 따른 표기 얘도 시험에 잘 나오죠. 특히 우리가 두음 법칙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자어에서 첫 음절에 니을이나 리을이 왔을 때 적용되는 법칙이지만 어휘 구성에 따라서 다른 말 뒤에서 표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음 법칙의 원칙을 알아두셔야 되죠. 두음, 즉 머리 두자, 한자어의 첫머리에서만 적용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음절 이하는요. 첫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음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익명, 하지만 은닉했을 때는 본음대로, 양심 적지만 계량했을 때는 두 번째 음절 이하니까 본음대로. 그다음에 낙원이라고 했을 때도요. 그죠? 자, 첫 음절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만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두음 법칙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본음대로 즐길락해서 쾌락 이렇게 적게 되는 거고요. 원칙 기본적인 거고 이제 문제는 2번이죠.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열율로 발음되는 한자들 같은 경우에 그죠? 다른 단어 뒤에 붙었을 때 본음대로 열율로 적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음 법칙 적용해서 열율로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이것이 두음 법칙과 관련된다라는 걸 꼭 몰라도 돼요. 꼭 알지 않아도 되고요. 일단 보세요. 본음대로 열율로 적는 경우는 언제예요? 자, 조심해야 되죠. 니은 이외에 뭐 뒤에서 자음 뒤에서 뭐 니은이 자음 뒤라면 결국에는 자음 받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행렬, 결렬, 법률, 그다음에 합격률 했을 때 끊어 보면 지금 뭡니까? 이 률자가 붙는 앞부분이 니은이의 자음으로 다 끝나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로요? 렬이나 률로 적게 되는 겁니다. 열, 율로 발음되는 모든 한자가 그래요. 그래서 벌릴 열, 찢을 열, 법률 율, 비율 율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두음 법칙 적용된 것처럼 열율로 적는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모음이나 그다음에 자음 중에서 뭡니까? 니은 받침 뒤에서. 그냥 자음 뒤 모음 뒤로 정리하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1번과 같은 한자들인데 나열, 균열, 그다음에 규율, 백분율 같은 경우에 지금 모음, 그다음에 니은 받침, 모음 그리고 니은 받침 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니은 이외의 자음 받침 뒤에서는 열과 율로, 그다음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열율로 적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글을 적는 칸을 뜻하는 란 이렇게 되는 거죠. 한자 자체는 난간 란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본음대로 란으로 적는 경우는요. 뭐 뒤에서 한자 뒤에서 원리는 한자 뒤에서는요 단어의 일부로 인식되기 때문에 얘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원리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독자란 정답란 했을 때 한자 뒤에 나올 때는 그대로 본음대로 란으로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난으로 적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예,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서. 원리 가볍게 말씀드리면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이런 한자어가 올 때는요. 한자어가 독립적인 단어로 인식되기 때문에 두음 법칙 적용해서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는 고유어 뒤에서 난, 그 다음에 칼럼이라는 외래어 뒤에서도 역시 난으로 적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다음 페이지 보세요. 량. 그죠? 헤아릴 양이죠. 우리가 수량 얘기할 때 그래서 량으로 적는 경우 3번하고 똑같아요. 그죠? 한자 뒤에서는 단어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본음대로 량으로 적게 되는 거죠. 작업, 흡입 둘 다 한자이기 때문에 본음대로 량으로 적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으로 적는 경우는요.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서 앞에 란하고 원리는 비슷하죠. 독립적인 단어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구름이라는 고유어 뒤에서는 양, 그 다음에 알칼리라는 외래어 뒤에서도 양 이렇게 적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음 법칙과 관련해서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어떻게 표기를 하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우리 이음절 아니고요. 이제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는 그냥 용례로 보여주고 있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이제 귀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3음절 이상의 파생어나 합성어에서는 두 글자이고요. 3음절 이상의 파생어나 합성어에서는 따로 어떤 거 한 단어가 되는 부분에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연불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공 더하기 연불. 얘가 따로 한 단어가 되기 때문에 생강 염자의 두음 법칙 적용해서 공 그다음에 적을 때 연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이율 같은 경우도요. 이율이라고 따로 한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 두음 법칙 적용해서 이 이렇게 적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요.
비에다가 논리적해서 뭡니까? 논리적이 따로 한 단어가 되기 때문에 이 맨 앞에 나오는 논 두음법칙 적용해서 논으로 적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삼음절 이상의 파생어나 합성어에서는요. 따로 한 단어가 되는 부분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문제 한번 보시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두음 법칙과 관련해서 12항 얘기를 해주고 있죠. 특히 여기서 붙임이 얘가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가 방금 우리가 봤던 그죠? 말 그대로 이제 삼음절 이상의 파생어 그죠? 파생어에서는 따로 한 단어가 되는 부분에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이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보세요. 1번 같은 경우에 낙원은 괜찮죠?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예요? 신락원 했을 때 삼음절 단어고요. 낙원이 따로 한 단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한 단어가 되는 부분에 두음법칙 적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틀린 겁니다. 그죠? 적을 때는 신락원 이렇게 낙원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얘는 원래 내일 두음법칙 적용한 거고요. 올 내자 했을 때 첫 번째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음대로 그 다음에 노인, 상노인 같은 경우도요. 따로 노인이 한 단어가 되기 때문에 두음법칙 적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무각, 얘는 두음법칙 적용해서 적은 거고요. 조심해야 되는 게 광활루라는 단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삼음절 이상의 한자이기는 하지만 의미상 고유명사 한 덩어리의 단어이기 때문에 따로 한 단어가 되는 부분을 쪼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루가 결과적으로 따로 한 단어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첫 음절이 아니고요. 그래서 본음대로 루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그죠? 삼음절의 한자이기는 하지만 얘는 그냥 통째로 한 덩어리의 고유 명사기 때문에 맨 끝에 오는 루 같은 경우에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광활루 같은 단어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쭉 조금만 더 가보죠. 그죠? 62쪽에. 한글 맞춤법 해가지고요. 이제 형태와 관련해서 우리 뭐 형태와 관련한 부분이 뭐였었냐면 조사 결합할 때나 그다음에 어미 결합할 때나 접사 결합할 때 그리고 이제 어근끼리 결합해서 합성어가 될 때 그런 식으로 형태가 달라질 때 어떻게 적는가 하는 건데요. 이쪽에서 이제 맞춤법상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어미 쪽의 표기입니다. 그래서 표기상 주의해야 할 어미 같은 거 잘 알아두셔야 하죠. 그죠? 네, 6강에서는 여기 23강까지 볼 거예요. 24 부분이 조금 내용이 긴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죠. 근데 자꾸 이런 거 하면 재밌습니까? 어때요? 시험 끝날 때까지만 재밌다고 생각하죠. 시험 끝날 때까지만. 그죠? 그래도 우리가 또 공직 생활하면서 어쨌든 국민의 전형인 거잖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죠? 그래서 바른말, 고운말, 정확한 언어 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요즘에 공직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충TV에 김선태 주무관 그냥 소문만 듣다가 얼마 전에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사는 지역보다 충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뭐랄까 제가 귀감으로 삼을 만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떻게 홍보하는가. 일단은 지금 뭐 제가 홍보에 신경 쓸 수는 없고 하던 거나 일단 마무리 잘 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좀 홍보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보셨죠? 슬릭백 하면서 뭐죠? 상수도 공사하는 거? 그거 몇 초 안 되는데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속된 말로 좀 뻘하게 터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저 버스 안에서 이제 이동하면서 보다가 소리 내서 웃었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1번 보죠. 표기 주의해야 할 어미 해가지고 우리 왜 고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인데 발음상의 습관 때문에 자꾸만 뭐뭐 하고저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는 특별히 예의라는 것을 엄격히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잘못 쓰면 안 돼요? 지키고 저로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우리 훈민정음 어제 서문에서요. 그죠? 세종어제 훈민정음 어제 서문에서 니르고저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 현대어로 풀이하면 말하고자에서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현대어로 풀이했었잖아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종결어미 리을 걸 같은 경우에 이거 은은 매개 모음이죠. 그래서 흔히 쓰는 종결어미인데 얘가 이제 우리 왜 받침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들은 그죠?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꾸만 미국으로 떠날 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사과할 걸 이런 식으로 된소리로 표기하는 경우 많은데요. 얘는 리을 걸이라고 해가지고요. 예사 소리로 고정된 어미입니다. 이제 이거하고 세트로 나오는 게 또 이런 거 리을 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자꾸만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죠? 잘못 적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어미 자체는 리을게 예사소리로 적는 어미예요. 이거 우리 어미의 표기와 관련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1.5 어법의 완성에서 제가 뭐 그 외에도 수업할 때 다루기는 했었지만 한글 맞춤법 54항 부분에 그죠? 우리 왜 다음과 같은 어미들은 예사소리로 적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이런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해가지고요. 우리 왜 된소리로 적는 어미들은 그죠? 받침 리을이 들어가는 어미들 중에 된소리로 적는 것들은 좀 한정돼 있었죠. 그래서 의문을 나타내는 어떤 거 왠지 상대방을 갈구는 느낌이죠. 깎고 쏘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갈구는 거 아니에요. 깎고 쏘냐 같은 경우에 이 뭡니까? 그죠? 이를테면 까 의문형 종결어미 중에 리을까 까로 끝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습니까 비읍니까 그 다음에 리까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꼬는 뭐예요? 리을 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 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리을 쏘냐 이런 것들. 그래서 받침에 리을이 들어가는 어미들 중에서 된소리로 표기하는 어미들은 의문을 나타내는 깎고 쏘냐 외에는 없습니다. 방금 봤던 리을건이나 리을개는요 의문을 나타내는 깎고 쏘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왜 리을는지 많이 봤던 거죠. 발음이 이제 유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비가 옳는지 같은 경우에 자꾸만 그죠 옳는지 그다음에 일어날는지 그죠 아니면은 또 잘못 적는 경우가 올런지나 아니면 일어날런지 이렇게 적게 되는데 이런 의미의 어미는요 형태 자체가 리을 요게 핵심이죠 는지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적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뜻은 확인만 하세요. 이 뜻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표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에 보면 오 나와 있죠. 우리 왜 오라는 게 하우체의 종결 어미로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6번의 요도 볼까요? 이것도 해유체로 끝나는 문장에 맨 끝에 요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장 맨 끝을 그죠? 오로 쓸 것인가 요로 쓸 것인가 헷갈리잖아요. 근데 다만 얘는 종결 어미니까 어간디나 서나말 어미 뒤에 붙어요. 그래서 중요하다의 어간 뒤에 붙는 거니까 어간 뒤에 높임의 보조사 요가 붙는 경우는 국어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오. 그 다음에 얼마나 심려가 크시오라고 했을 때 이거 높임의 서나만 어미이기 때문에 그죠? 오와 요 중에 당연히 어미인 오가 붙는 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얘가 어간디나 서나만 어미 뒤에 붙기 때문에 지금 요거 빼면 제가 이제 가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죠? 요거 빼고 오가 붙는 자리는요. 오가 붙는 자리는 결국 어간이나 서나멀어미로 끝나기 때문에 맨 끝에를 빼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하, 크, 시 이렇게 말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오 붙는다. 우리가 이렇게 연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가 붙는 자리는요. 높임의 보조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일단 해체로 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있죠. 기차가 참 빨리 가지 어간어미 붙어서 해체로 완성된 단어고 요가 붙어서 높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은요 더없이 좋아 여기에다가 요가 붙어서 높임 이미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잘 보세요. 묻는 말에 네 아니요로 답하시오 했을 때 이거 여기 붙는 아니요 같은 경우는요 감탄사예요. 그래서 우리 왜 긍정의 대답 예 네와 대립되는 부정의 대답은 그냥 감탄사 뭐로 고정돼 있어요? 아니요로 고정돼 있는 겁니다. 시험에 주로 이렇게 나오죠. 네 아니요,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네 다 했어요의 부정이니까 아니요 아직 다 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긍정의 대답 네나 예와 대립되는 대답은 아니요로 고정돼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요 붙는 자리는요 이미 얘가 붙어서 높임의 뜻만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맨 끝에 얘를 빼도요 말이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별도로 네에 대립되는 대답은 아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7번의 요는요 얘는요 말 그대로 이제 연결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 없고요. 여러 가지를 연결할 때는 무조건 뭡니까? 말이요 소요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에 명사형 어미 미음 이거 우리 원리는 알고 있잖아요. 물론 한국 사람이라면 잘 쓰기는 하는데 이렇게 의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이 짝을 이룰 때요 앞말이 그죠? 리을이나 모음으로 끝나면 뭐가 안 들어가요? 의가 안 들어간 형태의 어미가 붙고 그죠? 의가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앞말이 리을 이외에
자음으로 끝나면 매개 모음 의가 들어간 형태의 어미가 붙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은 헷갈리지 않아요. 물고기를 잡음했을 때 잡다에 잡했을 때는요 미음이 붙는 게 아니라 리을 이외의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잡음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 왜 어감 받침이 리을로 끝날 때는요 의가 안 들어간 미음이 붙어요. 그래서 종이배를 만듦 했을 때 발음은 만듦 이렇게 하지만 만들다의 미음 붙어서 결과적으로 겹받침 리을 미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어떤 책 보니까 그 어간이 리을로 끝나는데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오타도 내지 말아야 되는 오타 이게 뭡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죠? 만들다에 미음 붙은 거니까 그죠? 만듦 이렇게 리을 미음이고요. 울다의 미음 붙어도 뭡니까? 소리네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 어감 받침이 리을로 끝날 때는요. 명사형어미 미음 중에 미음이 붙어서 결과적으로 겹받침 리을 미음으로 나타난다는 거 요거 잘 생각하시고요. 자, 문제까지 보죠. 어미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법에 맞지 않는 것은이라고 그러면 이미 늦은 것 아니오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어떻게 되죠? 아니다에 아니라는 어간 뒤에 붙는 거니까 뭡니까? 종결어미 오가 붙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니요 제가 안 그랬어요. 부정의 대답으로 고정돼 있죠. 예 그리고 짝을 이루는 건 뭡니까?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되죠. 예,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문장을 이어주는 거니까 연결어미 요 붙어서 우리는 친구가 아니요 형제랍니다.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자, 어미 부분은요 학습하기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어미들이기도 하니까요. 정돈해 주시고요. 자, 6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